공군만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독일제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가 500km 이상이어서 대전 상공에서 쏴도 북한 주요 지역에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이 경계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타우러스를 공동으로 발전시켜보자고 독일에서 제안했는데 잘만 하면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날아오릅니다. 서해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바다 위를 낮게 날아가 무인도 정상의 표적 중앙을 뚫고 들어갑니다. 500km 이상 날아서 강화 콘크리트 바닥도 관통해 폭발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동아시아에서 우리 공군만 보유하고 있는 초중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독일 타우러스 사는 사거리를 600km 이상으로 늘리면서도 무게는 오히려 줄인 타우러스 350K 개발에 착수했는데 한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무장력 강화가 절실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가볍고 강력하다는 장점 때문에 350K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면 KF-X나 이미 전력화한 FA-50에 값싸게 달아 공격 능력과 수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개발 난이도 높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해외 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동의하면 타우러스사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에서 공동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타우러스-2 공동 개발 손 내민 독일 KF-X 강해지나 동아시아에서 우리 공군만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독일제 타우러스를 독일이 함께 업그레이드 해보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타우러스를 장착하고 날아오릅니다. 서해 상공에서 발사된 타우러스. 바다 위를 낮게 날아가 무인도 정상의 표적 중앙을 뚫고 들어갑니다. 500km 이상 날아서 강화 콘크리트 바닥도 관통해 폭발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은 동아시아에서 우리 공군만 보유하고 있는 초중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독일 타우러스 사는 사거리를 600km 이상으로 늘리면서도 무게는 오히려 줄인 타우러스 350K 개발에 착수했는데 한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무장력 강화가 절실한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도 개발 난이도 높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해외 업체와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동의하면 타우러스4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내에서 공동 개발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전투기 엔진 기술 독보적 우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 생산 라인에서 임직원들이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현재까지 9,0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내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초도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들을 주축으로 설계부터 생산, 조립, 정비까지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레젠 위트니, 롤스로이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 수십 년 이상 관계를 맺어오며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1차 세대 전투기의 KF-X 미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클립보드 복사 인쇄하기. 일본이 한동안 미국의 F-21을 능가하는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느니 어쩌느니 하여 우리를 긴장시킨 바 있다. 미국과 합작으로 F-22 기체에 F-35기의 최신 기술을 접목한 전투기를 공동 개발한다고 또 우리를 부러움에 떨게 만들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의 IHI 중공업이 초음속 순항이 가능하며 미국 F-22 전투기의 엔진과 동급의 엔진을 개발해놨다고 하여 우리의 부러움을 한껏 자극시켰다. 그런데 필리자는 우리보다 한참 더 진전된 듯한 일본의 전투기 개발이 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며 일본의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을 밝힌 바 있다. 예측이 맞았다. 얼마 전 미국과 진행하려던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고 독자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더니 다시 또 바뀐 입장을 발표했다. 엔진과 항전 장비 등을 외국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발표다. 한국은 이미 FA50을 통해 이 분야 국산화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려놨고 이번 KF-X는 국내 기술이 주축이 돼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직 비행저 SW의 자체 개발도 불가한 수준이다. 심신 시험 비행을 성공시켰다면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기본기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고등훈련기부터 경전투기까지 개발해가면서 미국에게 기초를 배우고 가까운 우리의 기본기와 노하우가 더 위에 있다고 점쳐볼 수 있다. 결국 한국의 KF-X의 시제기 제작 완료가 코앞에 다가오고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국내외의 분석들이 쏟아지면서 일본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다급해진 것으로 보여진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팽개치고 KF-X 따라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지금 KF-X는 자력으로 5세대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극소수의 국가 그룹에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국가로 한국의 이름을 올리는 결과물이 될 것이라는 게 세계적 견해다. KF-X가 성공하면 자국산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스웨덴, 한국뿐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러시아는 동급, 중국은 넘는 수준으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로파이터를 공동으로 만드는 영국, 독일 등의 국가가 있지만 뛰어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악명 높은 가격과 유지비, 급저히 운용률, 제공기 역할밖에 못하는 제한된 용도 등으로 사실상 실패작으로 평가돼 당사국들조차 구입을 안하고 기존에 보유한 기체마저 중고로 내놓거나 조기 퇴역을 시키고 있다. 4개국 공동 개발이라 각국이 맘대로 만들어 수출도 못한다. 6세대 전투기 개발로 바로 직진한다지만 그마저도 성공을 장담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6세대기의 개념을 보면 오직 기술이나 미래 IT 기술이 앞서는 한국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여진다. 5세대니 6세대도 결국은 4세대 기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 선도국이나 국내 밀독들, 주변국들의 조롱을 받아가며 기초부터 차근히 가까운 우리의 길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일본처럼 기술력을 과포장하여 미국의 견제를 받는 대신에 진짜 실력은 숨기고 우리가 부족했던 기본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선심 쓰듯 전수받은 게 주요했다고 보여진다. 다 가르쳐줘도 한국의 기술로 4대 핵심 기술의 개발은 절대 불가능하기 의미 있는 전투기 개발은 불가할 것이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핵심 기술 개발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며 국내의 찬반 논쟁을 불지피면서 연막을 피워가며 나머지 기술을 전수받고 견제를 피해보란 듯이 미국의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뒤집고 자체 개발해내는 쾌력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놀랄 수밖에. 기산의 사진은 일본이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심신이다. 전면 레이아웃 중 공기 흡입구를 보면 스텔스 형상과 거리가 멀다. 또한 날개라던가 동체 전체도 우리 KF-X보다 스텔스 형상에서 뒤진다. 무엇보다도 동체 사이즈다. 쌍발기임에도 단발기인 우리 FA-50과 비슷한 크기다. 각종 선회 등의 비행 능력이 있는지 정도나 확인해보는 실충기 수준이지 그들이 개발다는 F3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보면 이런 실중기나 만들어 본 일본보다 P-50을 만들며 미국의 기술을 전수받아 FA-50까지 개발해보고 실전에 써먹으며 수출까지 성공한 우리의 기본기가 앞선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백세가 황새 조작하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은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투기의 눈부터 괴물 미사일 개발까지 ADD 격려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를 찾아 국방과학기술의 성과를 치하했다. 이 가운데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만 자체 개발에 성공한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와 사거리와 함께 탄도 중량을 세계 최대 수준으로 늘린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가 포함되어 있었다. A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 탐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로 전투기의 눈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이 비공개 시찰한 것으로 보이는 현무-4는 사거리 800km의 탄도 중량을 2톤으로 늘려 괴물 미사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약 3년 만에 ADD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이면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A사 레이더 개발을 우리 기술로 기어코 성공시켜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특별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미국이 A사 레이더 등 핵심 항목에 대한 수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체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에 대해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미국의 수출 승인 불허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방사청 등이 당시 상당히 비판받았다. 무엇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됐다면서 하지만 여러가지 어려움 끝에 참여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던 A사 레이더의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라고 말했다. A사 레이더의 출고식은 다음 달 중 열릴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특히 A사 레이더의 개발 성공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 당시 국회에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강 대변인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에 더 의미를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ADD 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 때문에 우리 차세대 항공기 전투기 사업도 상당 기간 표류할 것 같아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란듯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해 4대 핵심 기술 모두를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해내고 있다며 덕분에 우리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보다 탄력을 받게 됐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거듭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성공한 것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린다며 현무-4의 성공적 개발을 우회적으로 축하했다. 북한의 도발을 우려해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무-4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 탑재 중량 제한을 해제하며 개발이 가능해진 전략 무기다. 40분가량 현무-4를 시찰한 문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다며 국민들께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